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에 대한 고래들의 매도세가 나오게 됨으로써 또 이더리움이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는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협상 마무리 단계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하루 만에 교전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오늘 새벽 시간이었었죠. 오늘 새벽 시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도 주도 섹터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한 차례 또 하락을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도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스권 하단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330만원 선이 현재 지지 구간인데 요 정도 라인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5, 6월달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여전히 남아있고 현재 시장을 상승으로 이끈 이슈가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통과 기대감이라는 게 시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상승 모멘텀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결국 이더리움이 바닥까지 한 차례 더 떨어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현재는 뭐가 있죠?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 보니까 현재 바닥 구간에서 매수 압력이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행보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다음 주에는 뭐가 있나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왔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몇 %라고 했습니까? 6%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어쨌든 이런 6%라는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한 차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나요? 아니면 좀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나요? 당연히 안 좋게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한 차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라고 했었죠? 2021년도와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2021년도 당시에도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물가가 6%, 7%대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한 차례 크게 급등을 보여줬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안에서 일단은 지금 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을 때 보통 조정이 언제 나오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장에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정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어쨌든 우리가 단타를 계속 하고 있죠. 단타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돈이라는 것도 결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돈들이 주요 메이저 코인들로만 돈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는 입장에서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코인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메이저로 흘러가기보다는 메이저가 쉬어가는 상황 안에서는 결국 이 돈이 어디로 움직인다? 다시 시가총액이 낮은 주요 알트코인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횡보 장세가 나왔을 때 우리는 또 단타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 다뤄볼 내용들은 뭐냐면요,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고래들의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하죠. 다뤄볼 내용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고래들의 매도세가 나오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있다면 자, 왼쪽에 보시게 되시면 Exchange Deposit라고 나와 있죠. 디파짓, 자,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입금되는 물량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거래소의 입금량이 급증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쭉쭉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이전 고점 때부터 해서 고래들의 물량이 거래소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고래들의 매도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보시면 20만 주 정도 그리고 17만 주 정도가 이렇게 고래들이 많이 입금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매입량이 늘어나는 흐름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흐름이 약해진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중장기 고래들이에요. 이더리움을 꾸준히 매입해가는, 자, 보시게 되시면 리얼라이즈드 캡, 호들 파동, 이젠 다 알고 계시죠? 올라가면 고래들이 매수한다, 내려가면 매도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은 조정을 보일 때 고래들이 상당히 많이 매입을 하고요. 급등을 보일 때 물량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어떤가요? 많은 물량들이 매집되고 있는 게 보이신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고래들이 매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중장기 고래들이 여전히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지 큰 추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코인이 바로 1인치 네트워크였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게 이제 뭐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에서 나갔었죠. 13,000원대부터. 그리고 유니스왑도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이 나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을 또 어디서 잡으면 좋을지, 목표가는 어떻게 또 잡으면 좋을지를 다시 한번 더 브리핑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1인치 네트워크를 볼 건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옵티미즘 저희 203원에서 206원짜리를 한번 자리 잡아 드렸었잖아요. 보시면 203원짜리를 찍고 이 자리 찍고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더 이상의 뭐 크게 하락할 일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당분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돈의 흐름들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제 메이저 코인들보다는 알트, 자,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 위주로 해서 돈들이 흐름이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기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구간들 안에서는 알트가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하고 나서 이제 바닥이 형성됐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코인을 먼저 매수를 하실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들이 어느 코인으로 유입이 될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주 메이저 코인들이 먼저 상승세를 보여주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이 뭐예요? 준 메이저급 코인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 순으로 해서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순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봤을 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만의 생태계가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 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비트럼이라는 레이어2 계열의 아비트럼이라는 코인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뒤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게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이저 코인들, 이더리움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있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시게 되시면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더리움과 거의 유사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비트럼 말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똑같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에요. 근데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지만 유니스왑은 아직까지 제대로 시세를 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게 바로 유니스왑을 5,000원, 정확하게 5,000원 이하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유니스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유니스왑은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인데 유니스왑 말고도 결국 유니스왑이 올라가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보통 1인치 네트워크입니다. 1인치 네트워크도 똑같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고요. 덱스 어그리게이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니스왑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1인치도 이더리움이 상승함에 따라서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한 차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1인치 네트워크는 142원짜리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일단은 142원짜리, 지금 여러분들 단타 고민하시는 분들은 1인치 네트워크 142원 이하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개의 코인 먼저 살펴볼 건데요. 유니스왑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00원짜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현 시점에서 5,000원까지 떨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목표가는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온도 파이낸스가 오늘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온도 파이낸스로도 한번 어저께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드렸었던 게 바로 퍼츠 펭귄이었었죠. 퍼츠 펭귄은 저희가 10원대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저희는 다 전량 매도했습니다. 15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50% 넘게 수익을 봤는데, 제가 이 당시에 퍼츠 펭귄을 바닥에서 추천드리면서도 일단 현 시점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 어느 구간을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나요? 바로 툼에 나오는 위치들. 툼에라는 것은 강력한 매도세, 매물이 시장으로 나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간에서부터 해서 17원 구간이 바로 투매가 나왔던 구간들인데, 그 이하로는 14원짜리에서 15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투매가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투매가 나왔던 구간들은 바로 매물이 거의
없는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게 되면 이만큼 거래가 터졌었죠. 이 거래량만큼 여기는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A랑 B로 봤을 때 B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없는 구간이고 A 하단 구간부터 해서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력한 저항 구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15원짜리와 17원짜리를 1차, 2차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니스왑도 똑같이 보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CPI 있죠. 시장 흔들릴 수 있겠죠. 짧게 잡고 대응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일단 5,000원짜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투매가 나온 위치가 어디서부터예요? 물론 여기 자리가 맞아요. 근데 투매의 시작점은 5,400원에서 5,600원 사이가 되는 것이고요. 위쪽으로는 5,800원, 6,1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5,400원에서 5,600원 사이들 이 구간까지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이 그냥 시장 따라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이에 이슈가 나오면서 거래가 붙으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또 거래가 많이 붙고 급등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쨌든 실시간으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안내 드리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표가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이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목표가를 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구독자방에서 목표가 대응 방법들 이런 것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자방도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은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아래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스왑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1인치 네트워크. 자, 1인치 네트워크는 위쪽, 자, 투매 나오기 전에 박스권 상단에 매물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가 터졌었죠. 급락하면서도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매물이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반대로 거래량이 터진 만큼, 여기서 거래가 터진 만큼 누군가는 이쪽에서 물량을 많이 받아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정말 가장 강력한 이런 매물 구간이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60원과 170원짜리에서 1차와 2차 잡아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터지게 되면 툼에 나왔던 위치가 190원 위치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치도 19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티미즘은 제가 구독자방에다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